인트로. 농사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 꼭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같은 날 같은 품종을 심었는데 옆 밭은 잘 크고 우리 밭은 뭔가 2% 부족한 느낌. 비료도 똑같이 줬고 물도 똑같이 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나쁜 건가? 올해 날씨 탓인가? 비료를 더 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다 결국 비료를 더 넣습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그 답을 드릴게요. 차이는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은 결과일 뿐이다. 작물 성장의 순서, 식물이 자라는 순서를 생각해보세요. 씨앗이 발아하면 가장 먼저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야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펼쳐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뿌리가 먼저 안정돼야 땅 위에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단순히 물을 빨아올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양분을 흡수하고 토양 미생물과 교신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신호를 온 식물에 전달하는 작물의 감각기관이자 기초 체력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겉이 좋아 보여도 위험하다. 비료를 많이 줬을 때 잎이 급격히 크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올해는 잘 되겠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근데 이 성장이 뿌리 발달보다 지상부 성장이 앞서는 상황이면 사상누각이 됩니다. 뿌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상부의 무게를 지탱하다가 고온이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병해가 들어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만드는 기초가 뿌리고 뿌리를 결정하는 것이 토양 환경입니다. 뿌리가 잘 자라는 밭 공통점이 있다. 조건 1. 공기층이 살아있는 토양. 뿌리는 산소를 호흡합니다. 인간이 산소 없이 살 수 없듯 뿌리도 산소 없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토양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어 현기 상태가 되면 뿌리는 산소를 찾아 옆으로만 뻗거나 아예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공기층이 살아있는 토양, 즉 토양 입단 구조가 잘 발달한 밭에서는 뿌리가 아래로 사방으로 자연스럽게 뻗어나갑니다. 뿌리가 넓고 깊게 퍼진다는 건 수분과 양분을 더 넓은 범위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뭄이 와도 장마가 와도 버티는 힘의 기초입니다. 조건 2. 물이 고이지 않고 스며드는 구조. 과습은 뿌리의 적입니다. 물이 고이면 산소가 차단되고 현기성 미생물이 번성하면서 뿌리썩은병 같은 병해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물이 너무 빨리 빠지면 뿌리가 충분히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건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상적인 토양은 물이 스며들면서도 적절한 수분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토양 입단과 유기물의 역할입니다. 조건 3. 양분이 쌓이지 않고 순환하는 환경. 비료를 많이 준다고 작물이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양분이 과도하게 쌓이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뿌리가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비료 피해, 역류 피해라고 합니다. 건강한 토양에서는 미생물이 양분을 분해하고 순환시키면서 작물이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적절히 공급합니다. 양분이 쌓이는 게 아니라 흐르는 구조. 이것이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의 핵심입니다. 뿌리가 힘들어하는 밭의 신호들. 반대로 뿌리 환경이 나쁜 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호 1. 활착이 늦다. 모종을 심었을 때 한참이 지나도 새 잎이 나오지 않고 심은 상태 그대로 멈춰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뿌리가 새 토양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토양 구조가 단단하거나 수분이 과하거나 토양 내 유해 물질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신호 2. 뿌리가 한 방향으로만 자란다. 수확 후 작물을 뽑았을 때 뿌리를 살펴보세요. 건강한 뿌리는 사방으로 고르게 뻗어 있습니다. 반면 토양 환경이 나쁘면 물이 있는 쪽, 공기가 있는 쪽으로만 뿌리가 쏠려 발달합니다. 이런 편향된 뿌리 구조는 수분과 양분 흡수 효율이 낮고 강한 바람이나 무게에 쉽게 쓰러지는 약한 식물을 만듭니다. 신호 3. 생육 편차가 크다. 같은 밭에서도 어떤 작물은 잘 자라고 어떤 작물은 유독 처지는 상황. 이건 토양이 균일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부분적으로 배수가 안 되거나 역류가 쌓인 구역이 있거나 토양 구조가 일부 무너진 곳에서 그 자리 작물만 뒤처집니다. 생육 편차가 크다면 비료 조절보다 토양 환경의 균일화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뿌리 중심 농사를 위한 실천 방향. 그렇다면 뿌리가 잘 자라는 토양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향 1. 깊은 경운보다 토양 구조 보전. 기계로 깊게 갈아엎으면 일시적으로 토양이 부드러워지지만 자주 반복하면 오히려 입단 구조가 무너집니다. 최소 경운 또는 무경운 방식을 병행하면서 토양 자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방향 2.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생태 복원. 퇴비, 볏짚, 녹비작물 등의 유기물을 꾸준히 공급하면 미생물의 먹이가 생기고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미생물이 활발하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토양 입단이 형성되고 통기성과 보수성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이것이 뿌리가 사방으로 뻗을 수 있는 환경의 기초입니다. 방향 3. 양분 순환 구조를 설계한다. 비료를 무조건 더 넣는 대신 토양 검정을 통해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과한지 파악하세요.
과잉된 양분은 미생물 활동을 통해 순환시키고 부족한 양분은 정확하게 보충하는 방식으로 토양 내 양분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뿌리는 양분이 넘치는 환경보다 적절하게 흐르는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방향사 미생물 환경을 함께 관리한다. 뿌리와 미생물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뿌리 주변에는 항상 다양한 미생물이 공생합니다. 균근균 같은 유용 미생물은 뿌리의 흡수 면적을 수십 배 이상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이 활발한 토양은 뿌리의 능력을 몇 배로 키워주는 보조 시스템이 살아있는 토양입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잘 자라는 밭과 안 자라는 밭의 차이는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 뿌리 환경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안정되면 작물은 온도 변화에도 가뭄에도 병해에도 스스로 버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 환경을 결정하는 건 공기층, 수분 흐름, 양분 순환, 미생물 생태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살아있는 토양입니다. 비료를 더 주기 전에 먼저 땅속을 보는 것, 그것이 농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우트로, 오늘 영상 도움이 됐나요? 뿌리가 먼저다라는 말이 단순한 농사격언이 아니라 토양과학적으로도 완전히 맞는 이야기라는 걸 오늘 함께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농업인분들께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농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린하다 비료.